외로우면 걸으세요. 참 많이 걸었습니다. 백두대간 종주를 마치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향로봉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며 거칠게 다져진 내 두 발바닥을 감싸며 참 많이 걸었습니다. 발이여 수고스러움이여 라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걸어야 할 것이라고. 넓지 않은 나의 조국, 나의 땅을 걸을 수 있는 힘이 닿을 때까지 걸어야겠노라고. 나는 우리의 국토를 걸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생각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걷지 않을 때는 우리 땅의 소중함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산을 넘고 길을 걸으면서 내 몸이 헐거워지면서 그 틈으로 내 나라 산하의 소중함이 살붙이가 되었습니다. 작가 김영재 선생님은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그리워하며 걸었던 길들, 옛길 22곳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로우면 걸어라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 생각을 비우려면 걸어라고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타박타박 걸으며 좋은 말, 좋은 글들로 가득한 마음에 작은 공간을 두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가까운 공원이어도 좋고 잘 다듬어진 둘레길이어도 좋겠지만 자연 그대로의 거친 옛길이면 더 좋겠지요. 우리 산책하듯 옛길을 같이 걸어가 보실까요? 혼자 떠나는 걷고 싶은 옛길. 외로우면 걸어라. 김영재 글, 사진, 펴낸 곳, 책 만드는 집. 화계에서 불일폭포까지. 전남 구례읍에서 섬진강을 따라 흐르다 보면 화계장터를 만난다. 흐르는 강을 따라 가는 길은 19번 국도. 벚꽃이 휘날리는 봄밤에 그 길을 달리면 환상의 나라에 온 것 같다. 두 줄기 불빛 속에 춤을 추듯 날리는 꽃비의 몸짓은 오래도록 꿈결마저 뒤척이게 하리라. 구례에서 화계로 가는 길은 구례군 토지면 땅인데 토지면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마을과 제일 큰 마을이 있다. 이름하여 오미리와 구만리다. 5mm 9만 리. 이산 저산에 꽃 시샘하며 터지는 봄날 웃자고 하는 소리니 독자들께서는 너무 타박하지 마시라. 아무튼 피아골 입구를 지나가다 보면 하동과 구례 중간쯤에 화계장터가 있다. 강 건너에는 봄한철 매화 구경으로 몸살을 앓는 광양 매화마을이 아련하게 보이고 화계는 사람과 차량이 뒤엉켜 시골 장터가 아닌 거대한 유원지로 변해 있다.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경계를 넘었고 그 경계에는 화계 동천을 따라 쌍계사 벚꽃 십리길이 갈래를 치며 다시 이어진다. 수령 50에서 70년을 뽐내는 아름드리 벚나무들이 고를 따라 이리저리 휘어지며 이어진 도로 양편에서 터널을 이룬다. 걷지 않고 두 눈에 담지 못해도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은가. 몸살나게 아름다운 이 길을 벚꽃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봄날 사랑을 눈치챈 푸른 청춘들이 걸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해서 홀레길로 불리기도 한다.
길고 깊은 지리산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밤바람에 밤 벚꽃이 희모리하는 이 길을 걷는다고 상상해 보시라. 주먹만한 별들이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그런 밤이라면 어떻게 하시려는가. 매화 그늘에 앉아 산수유술에 취하다. 조영남의 노랫말처럼 화개장터엔 있어야 할 것은 다 있고 지금은 없어야 할 것도 많다. 향수를 불러오는 삐걱삐걱 나룻배는 없지만 경상 전라를 잇는 다리가 아름답게 놓여 있다. 화개장은 해방 전에는 전국 5일장 가운데 5위 안에 드는 큰 장이었다. 지금은 상시시장이 개설되어 5일장은 사라졌다. 마음 들뜨는 날을 잡아 찾아가면 장은 언제나 열려있고 반긴다. 쌍계사 방향으로 길을 잡는다. 벚꽃 십리길로 들어선 것이다. 정확하게 표기하자면 화계에서 쌍계사까지 6km 거리이니까 벚꽃 시오리길이 온당하겠지만 편의상 그러려니 한다. 화계장터에서 쌍계사에 이르는 시오리길은 길멀미가 나지 않는 곳, 경을 치게 해맑고 아름다운 곳이라 했던 소설가 김동리 선생을 떠올려 본다. 선생은 화계를 배경으로 단편소설 역마를 썼다. 그 경을 치게 해맑고 아름다운 길멀미 나지 않는 길을 나는 걷는다. 꽃이 피는 어디인들 그렇지 않으랴만 화계는 유별나게 꽃이 지고 피는 곳으로 이미지가 새겨져 있다. 매화, 산수유가 피었다지면 벚꽃, 진달래가 따라 핀다. 꽃의 이름은 생명의 윤회가 모양과 색깔을 바꿔가며 우리에게 희노애락, 생로병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은혜인가 가르침인가. 지난 겨울은 유독하게 춥고 길었다. 봄이 왔는가 싶으면 버릇 나쁜 노인의 심술처럼 다시 추위가 오기를 몇 번씩 반복하다 보니 꽃들도 피는 시기를 잡지 못했던 모양이다. 벚꽃도 일주일은 더디게 왔다. 아름드리 벚나무에 아직 만개는 아니지만 조용조용 그윽하게 꽃이 피어나는 순서를 정하고 있었다. 일찍 핀 벚꽃 아래 펼쳐진 야생 차밭이 배경이 되어 봄 풍경을 연출하고 그 너머에는 보리밭이 시원스레 초록 융단을 펼쳐놓았다. 길은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두 갈래로 나뉜다. 일방통행 지점이다. 70살쯤 된 벚나무는 너무 가묵한 탓인지 아직 봉오리도 내지 않고 더 느긋하게 기다리라는 짓이다. 사람도 차량도 없는 길은 텅 비어 더 정겹고 시원스럽다. 아스팔트 길을 걸었더니 다리가 제법 팍팍해 온다. 나무 데크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선다. 눈 아래 매화밭이 펼쳐져 있다. 해는 중천이고 목이 마르다. 주인 없는 매화밭으로 들어가 꽃이 가장 아름답고 탄스러운 나무 아래 주저앉는다. 이마에 땀이 조금 밴다. 바람이 불어온다. 순간 매화꽃이 휘날린다. 땀에 젖은 내 이마 위로 꽃잎이 날아와 살짝 붙는다. 아, 이런 행제라니.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니, 생각났다. 화엄사 입구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한 병 샀던 산수유 술이 떠올랐다. 배낭을 열었더니 서울에서 행동식으로 준비했던 닭다리도 함께 나왔다. 두 손으로 공손히 산수유 술을 컵에 가득 부어 단숨에 2잔, 닭다리 안주 삼아 한 잔 더. 아, 살다 보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매화꽃 하르르 날리는 꽃 그늘에 누워 하늘을 보니 눈물이 난다.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난다. 세상은 아름다운 것인가? 아니면 슬픈 것인가? 슬픔도 아름다움일 터, 이별도 사랑의 다른 이름일 터. 매화 날리니 시가 절로 떠오른다. 채취원은 학을 불러타고 불일 폭포는 산을 깨치고 한 시절 잘 놀았다. 봄 꿈에서 깨어나 쌍계사로 향한다. 불일 폭포로 가기 위해서다. 차가 다닐 수 없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옛길. 쌍계사 불일 폭포 2.4km 구간 거리는 짧지만 알짜배기 길이다. 조금 전에 걸었던 화계 쌍계사 6km 코스가 관광이라면 지금부터는 명상과 자기 성찰의 길이다. 이쯤에서 각자의 선택이 필요하다. 화계 쌍계사에서 멈출 것인지, 불일 폭포까지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벚꽃 터널길을 차로 통과하고 오롯이 쌍계사 불일 폭포 코스로 예정하고 산길로 바로 접어들어 길과 산을 음미하든지 결정은 걷는 자의 몫이다. 나는 벚꽃 십리길을 걸어왔고 다시 이어서 불일 폭포로 가기 위해 쌍계사 일주문을 들어선다. 속세를 떠나 부처의 세계로 들어서는 첫 관문이다.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도하고 교화하라는 뜻으로 세운 일주문. 양쪽에 하나씩의 기둥을 세워 바치게 한다 하여 일주문이라 한다. 쌍계사의 일주문은 화려하고 아름답다. 일주문을 지나 대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곧바로 걷는다. 금강문에 이른다. 금강문 옆에 서 있는 대나무들이 쭉 뻗은 키를 자랑하며 가지런히 서 있다. 바람에 조금씩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으면 바람이 무안해할까 조금씩 흔들려준다. 그래서 고산 윤선도는 오우가에서 대나무를 군자로 얽었을까. 꽃들은 다투어 피어나고 바쁠 것 없는 나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대나무 우듬지가 큰 붓이 되어 하늘을 하선지 삼아 무언가를 그리고 쓰고 있다. 속세를 떠난 지 얼마 안 된 나는 그걸 읽거나 깨달을 수 없다. 못 읽고 못 알았다 해도 덕분에 잠시 쉬었다. 대나무야 고맙다. 나도 마음이 조금씩 비워지는 느낌이다. 세 번째 문인 천왕문을 통과한다. 마음이 조금 바빠진다. 왼쪽은 불일폭포 국사암 금당, 오른쪽은 대웅전 진감 국비사 하살표가 나온다. 발걸음을 재촉해 계단을 오른다. 전나무, 금팽나무, 동백나무가 경사진 길에서 기다리며 어서 오란다. 절집이 발 아래서 조용히 지켜본다. 소나무와 산죽이 양옆으로 서 있어 두어 사람 지나갈 수 있는 흙길이 고요하고 공손하게 맞이한다. 국사암 상거리 나무 쉼터에서 생수 한 잔 마시고 길을 다잡는다. 저쪽에 나무를 지게에 쥐고 오는 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갑작스레 갈라놓는다. 흙길을 밟고 돌계단을 내려오는 지게진 사람. 오랜만에 만난 정겨운 내 유년의 풍경 한 컷. 그래, 길은 이쯤 돼야 옛길이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었던 외갓집 가는 산길. 밤 부엉이 느린 울음에도
나는 움찔 오줌을 저렸지. 흙길을 지나자 계곡길이 나온다. 생명의 힘은 무한하다. 바위를 깨고 나무가 몇십 년을 자란 모습이 걷던 길을 멈추고 경외심을 갖게 한다.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 불가능은 없다. 산속에서의 중얼거림. 그 소리를 들었는지 장성 사이에 아이 장성 둘이 서서 메롱한다. 불일평전 앞이다. 1970년대 말까지 농사를 지었던 곳이다. 1980년대에 들어 야영장으로 조성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무인 대피소가 있고 폭포 휴게소가 있다. 폭포까지 10분, 하살표가 친절하다. 길은 외길이고 신우대 사이로 난 길은 흙길이다. 밟고 걷기에 좋다. 어디선가 물 쏟아지는 소리가 계곡을 흔든다. 돌을 깎아 만든 가파른 샛길에 나무 난간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놓았다. 오른쪽을 내려다보니 바닥은 보이지 않고 저 아래 벼락 밑에서 물소리만 요란하다. 조심조심 오른다. 불이람 돌축대를 지나 돌계단은 다시 급하강한다. 저쪽 돌산에서 떨어지는 60m의 물줄기 불일폭포가 장대한 모습을 드러낸다. 봄 가뭄으로 폭포가 여유였다. 폭포 아래 용소에 살던 용이 승천하면서 꼬리로 살짝 쳐서 청학봉, 백학봉을 만들고 그 사이로 물이 흘러 폭포가 되었다 한다. 고려 희종 때 보조국사 진울이 이 폭포 근처에서 수도하였는데 입적 후 희종은 시호를 불일보조라 내렸다. 그 시호를 따라 불일폭포라 하였으며 진울이 수도했던 암자를 불이람이라 불렀다. 불일폭포를 나와 불이람에 올라 키 큰 소나무 사이로 뻗어난 계곡을 바라보니 폭포 소리와 솔바람 소리가 길을 씻어주며 길 잃지 말고 왔던 길 따라 하산하라 타이른다. 쌍계사에 당도하니 저녁 예불 시간이다. 스님의 법고 소리 그윽하게 땅끄미 사이로 퍼지고 있었다.